자, 이번 강의는 2차 방정식 만들기입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 2차 방정식 만들기. 자, 방정식을 이제 푼다가 아니라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 만들기는 첫 번째는 두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을 1과 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1과 2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만들어 보자. 자,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 어차피 근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결국 근이 1하고 2이기 때문에 x-1에 x-2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그죠? 맞죠? 여기 앞에 최고 차의 개수는 뭘 붙여도 아무 상관없죠. 1을 붙여도 되고 2를 붙여도 되고 3을 붙여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 붙여고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을 알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요걸 전개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여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요 3이라는 숫자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라는 숫자는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죠. 그죠?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풀어서 써도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두 근을 아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두 근의 곱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지 말고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는 요 방식 그대로 x제곱 빼기 합x에다가 더하기 곱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괄호를 붙이고 제일 앞에 개수는 자기 마음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뭘 더 많이 쓰냐면 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얘를 더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두 근을 알 때라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x-1 빼기 루트 2에 그 다음에 x-1 플러스 루트 2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맞죠? 굉장히 구리다는 거 알겠나요, 이거? 보기만 해도 되게 짜증나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요수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합차 형태죠. 합차 형태로 만들어진 숫자를 우리가 켤레수라고 불러줍니다. 켤레 복소수는 아닌데 뭐 켤레 무리수 이런 용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합차 형태를 켤레수라고 생각하면 켤레수의 특징은 합과 곱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만들지 말고 요 녀석의 합과 곱을 그냥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합은 당연히 두 개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두 개의 곱은 합차를 이용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x제곱에 빼기 합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곱이니까 1은 제로 이렇게 만들면 그냥 2차 방정식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세 번째. 두 근을 알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만들고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세 번째는 방정식 문자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의 변형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이퀄 제로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쓸 때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다시. 자,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걸 사용할 겁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하고 요거 두 개의 합은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겠죠. 그죠? 합과 요거 두 개의 곱
요거 두 개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요걸 찾아서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합을 구해보면 얘는 두 분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로 만들어지냐면 두 분의 합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두 분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3.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죠? 자, 두 분의 곱은 요걸 전개를 했을 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더하기 4가 되죠. 그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 근데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합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곱이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요 방정식은 x제곱에 합을 빼주면 되니까 더하기 2분의 5x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요게 답이긴 한데 여러분 분수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아래에 통째로 2를 곱해서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 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방법으로 가보죠.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가 바로 뭐냐면 문자의 변형을 통해서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자의 변형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죠. 자, 우리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2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제로라는 식을 알고 있고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2를 통째로 x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에 관한 식을 찾아내면 이게 바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다시 이게 좀 되게 어려운 테크닉인데요. 알파 마이너스 2를 x라고 잡고 x에 관한 식만 찾아내면 그게 바로 x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가 x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알파에 관한 식을 여기로 알고 있으니까 요 식에서 알파는 x 플러스 2라고 바꿀 수 있죠. 그죠? 맞죠? 이 x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알파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2의 더하기 1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정리할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빼기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정리를 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8x 빼기 3x니까 더하기 5x 그 다음에 8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3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랑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고요. 알파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를 x라고 잡고요. 알파를 소거시켜서 x에 관한 식을 찾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근은 x인데 x가 알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 방정식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2와 그 다음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방정식 만들기였습니다.